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념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 계속 이어서 갈 건데, 제가 이제 집에 누가 오시기로 해가지고, 좀 있으면은 이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다가, 벨소리 들리면은, 초인종 소리 들리면은 이제 바로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 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성실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여기 부분부터 들어가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할게요. 자, 가장 성실한 사람들조차도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서로 수천 명씩 살해하면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지구의 온 지역에서 몇 세기 걸쳐 자행한 것보다 더 많은 사륙이 이제는 하루 동안의 전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도시가 점령되었을 때에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가 서로 다른 사회로 분할된 데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최초의 결과이다. 이제 뭐 싸우고 뭐 서로 뺏고 하는 것들 있죠.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탐욕이 이제 가져오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낳게 되었다는 거죠. 사회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러면 화제를 바꾸어 이러한 사회들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나는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국가는 강자의 정복이나 약자의 단결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위에서 든 원인 가운데 그 어느 것을 택해도 내가 여기서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국가나 강자의 정복 이런 거나 약자의 단결에 의해서 국가가 이제 형성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카메라 조종하는 게 좀 번거롭네. 자, 첫째로 앞에서 말한 이제 강자의 정복이란 경우에 정복의 권리는 그 자체 아무런 권리도 아니므로 다른 권리를 설정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구가하던 국민이 자진하여 정복자를 자기의 우두머리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정복자와 피정복자인 국민은 언제까지나 서로 전쟁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때는 설사 항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폭력에 따라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금 전등 가설에는 진정한 사회나 정치 그리고 강자의 법 이외에 어떤 법률도 존재할 수 없다. 둘째로 약자의 단결이라는 경우를 놓고 볼 때 이 강하고 약하다는 말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소유권 또는 선점권의 확립과 정치적 지배 확립 사이에 놓인 중간 시기에서는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말보다 가난하다거나 부유하다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누군가가 자기와 동등한 자를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거나 자기 재산을 얼마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도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법률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말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소유권, 선점권이라고 하기보다도 이게 이제 뭐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보다 가난하거나 부유하다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재산 제도라던가 개인의 이제 사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자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그들이 교환 조건으로 얻은 것은 전혀 없는데도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자진하여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자유 말고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자유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루소는. 그죠? 이와 반대로 부자는 이를테면 자기 재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민감함으로 그들에게 손해를 주는 편이 훨씬 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손해를 면하기 위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사물의 발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손해를 입는 사람들보다는 덕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는 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 철학과 경험의 부족으로 눈앞의 불편을 없애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초기 정부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눈앞에 이제 뭐 불편만 없애는 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리해가지고 뭐 그 밖의 불편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코앞에 닥친 뒤에야 겨우 이제 시정할 생각을 했었다는 거고, 가장 현명한 입법자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상태는 항상 불안정했다. 언제나. 왜냐하면
국가의 정치 상태는 거의 우연의 소산이며 출발부터가 좋지 않았던 까닭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점이 발견되고 해결 방법이 시사되었지만 원초적인 결함을 보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초창기에 얼마나 이 국가 체제를 다지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웠을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르쿠르고스가 스파르타에서 한 것처럼 우선 부지를 청소하고 모든 낡은 건축 재료를 제거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수리만 했다. 초기의 사회는 모든 개인이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온 공동체가 그 서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몇 가지 규약만으로만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좀 변수적이라던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웠겠죠. 그와 같은 조직이 얼마나 무력하며 또한 공중만이 증인이자 재판관이어야 했을 때 범죄자들이 얼마나 손쉽게 판결이나 형벌을 피할 수 있었는가는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월하게 법망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불평과 무질서가 끊임없이 증가하게 되자 드디어 사람들은 위험하게도 공적인 권위를 사적인 개인에게 위임하고 국민의 의결사항의 복종을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으로 강요하게 되었다.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개개인 좀 힘이 있거나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이제 주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그 사람들의 이제 영향력을 펼치고 자기의 어떤 탐욕,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줬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연합체가 결성되기 전에 통치자가 먼저 선출이 되었다거나 법률보다 앞서서 법률의 집행자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그런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잘려 있었네. 읽다 보니까. 자, 연합체가 결성되기 전에 통치자가 먼저 선출되었다거나 법률보다 앞서서 법률의 집행자가 미리 존재했다는 것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애당초 아무런 미련 없이 절대 군주에게 몸을 내맡겼다거나 또는 자존심 세고 쉽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공동의 안정을 위해 생각하는 최초의 수단이 노예 상태 속에 뛰어드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이 이제 억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요소인 재산이나 자유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인간을 세우려고 했겠는가? 사실상 이 사회가 형성되는 어떤 기원적인 근본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자의에 맡겨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통치자의 손에 맡겨버린 것은 양식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처럼 소중한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그들은 과연 통치자로부터 그와 대등한 무엇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만일 그 통치자가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수호한다는 구실로 그 권리를 자기에게 양도하라고 말하기라도 했다면 그는 우화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적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라퐁텐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약간 이소부한 느낌인데 좀 약간은 달라요. 자, 아무튼 인민들이 통치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래서 뭐다? 자기들을 그 우두머리에 예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노예 근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것은 모든 국법의 기본적인 경륜이다. 플리니우스는 트라이아누스에게 제가 왕후를 섬기는 것은 주인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뭐 로마 제정기 때 이제 장군이었죠, 플리니우스. 근데 트라이아누스는 누구죠? 이제 기독교도를 박해했던 황제인데, 저기 동아시아 쪽인가? 소아시아 쪽인가까지 이제 루마니아 지방이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트라이아누스 이제 기념비라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루마니아 쪽 지방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바로 이제 트라이아누스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뭐 로마사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사회계약론이 이제 사회계약론이란다. 인간 불평등기원론이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유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정치가들은 철학자들이 자연 상태에 말하는 것 같은 궤변을 곧잘 늘어놓는다. 자, 자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정치가들 얘기할 때 마치 철학자들이 자연 상태랑 말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아직 본 적이 없는 전혀 상이한 사태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노예 상태를 참아나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예속에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속에 이끌리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란 순결이나 미덕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이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만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을 때만 가치가 있지.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취미도 곧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해보지도 않는다. 기원전 5세기경의 스파르타 장군인 브라시다스는 스파르타의 생활을 페르세폴리스의 생활과 비교하는 태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뭐죠? 여러분들? 페르시아, 그죠? 다리우스 1세 시기에 페르시아의 이제 이란, 이게 도시죠, 도시. 그 생활과 비교한다라는 거야, 스파르타 생활을. 나는 당신네 나라의 행복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은 우리나라의 즐거움을 잘 알지 못하오. 잘 훈련된 말은 참을성이 강하여 채찍이나 박차를 잘 견디지만 길들이지 못한 말은 제갈만 가까이 돼도 갈기를 세우고 발버둥을 치며 날뛰기 쉽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개인은 문명인이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멍해를 향해 절대로 목을 내밀지 않는다. 그리고 평온한 굴종보다는 파란만장한 자유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미개인이 여기서 이제 루소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굴종의 어떤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성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노예가 되어버린 민중의 타락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모든 자유인들이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한 기적적인 행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만 본성의 굴종의 성향이 있는가 본능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나는 전자가 쇠사슬에 매어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비참하기 짝이 없는 굴종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타키투스 이제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저 자유라는 유일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쾌락이나 안식, 부와 권력,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자유롭게 태어난 동물이 속박을 몹시 싫어하면서 우리의 창살 안에 머리를 부딪히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또 벌거벗은 많은 미개인들이 유럽인의 관능적인 쾌락을 경멸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독립을 지켜나가려고 굶주림과 불, 칼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볼 때 자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노예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 부분도 저는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명화 돼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그 원시 상태, 미개 상태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걸 지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전제 정치와 모든 사회가 그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권에 대해서 말한다면 로크나 시드니의 반증을 이용할 것도 없이 다음과 같은 여러 점에 유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이 세상의 온건한 권력처럼 전제 정치의 잔인한 정신에서 거리가 먼 것은 없다. 그것은 명령하는 자보다도 복종하는 자의 이익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 체계가 이상적으로 가려면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연법에 따르면 부친은 그의 도움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안만 그들의 주인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양자는 평등해진다. 부친과 아들들의 관계처럼 아이들의 관계처럼 나라와 그죠? 통치하는 관계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 국민과 통치자의 관계도. 자식은 부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며 아버지는 존경할 의무는 있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